발암물질, 술, 담배, 성면 이런 것만 떠오르나요? 제가 여러분이 어제 무심코 한 행동 중에 발암물질에 노출된 순간이 최소 3번은 있었다고 말씀드리면 어떠세요? 오늘은 설마 이기 싶은 너무나 일상적이라 의심조차 못했던 발암물질 유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단순히 이거 위험해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대안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점심엔 갓 끓인 국, 저녁엔 따뜻한 차 한 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죠. 그런데 이 뜨거운 거 좋아하는 습관, 식도암 위험을 끌어올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2016년에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를 EA군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했어요. EA군이 뭐냐면 사람에게 암을 일으킬 개연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에요. 적색육 과다 섭취랑 같은 등급이에요. 왜 위험할까요? 식도는 위장처럼 강한 점막으로 보호되어 있지 않아요. 얇고 민감하죠. 거기에 65도가 넘는 뜨거운 액체가 반복적으로 닿으면 점막이 화상, 회복, 다시 화상, 다시 회복을 반복해요.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열하면서 암세포로 변할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마시는 음료들 몇 도쯤 될까요? 카페의 뜨거운 아메리카노 70도, 갓 끓인 국, 찌개 70에서 80도, 자판기의 따뜻한 음료 60에서 65도. 이란의 골레스탄 지역에서 5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한 대규모 연구가 있어요. 65도 이상의 음료를 매일 700ml 이상 마신 사람들은 식도암 발생 위험이 90% 증가했어요. 영국에서는 50만 명을 조사했는데 하루 8잔 이상의 뜨거운 차나 커피를 마신 사람은 식도암 위험이 6배 높았어요. 오늘부터 국이나 찌개는 바로 먹지 말고 식탁에 올린 뒤 다른 반찬부터 먹으면서 한 김 식힌 다음 드세요. 따뜻한 음료를 마실 때는 얼음을 추가해서 얼음 3, 4개만 넣어도 적정 온도로 빠르게 떨어져요. 햄이 들어간 김밥, 부대찌개, 스팸, 소세지 너무나 익숙한 한국인의 식탁이죠. 그런데 가공육이 담배, 성면, 술과 같은 1군 발암물질이라는 사실. 1군이라는 것,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게 확실하다는 뜻. WHO가 2015년에 가공육을 1군 공식으로 지정했죠. 왜 가공육이 위험할까요? 대표적으로 2가지 이유가 있어요. 햄, 소세지의 분홍빛을 유지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첨가하는 보존료예요.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바뀌어요. 특히 대장암 위험을 높여요. 고기 속 햄철은 장 안에서 유해물질 생성을 촉진할 수 있고 베이컨이나 소세지를 강한 불에 굽거나 태우면 같은 고온 조리 불순물도 생길 수 있습니다. WHO 발표에 따르면 가공육을 매일 50g씩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해요. 50g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소세지 1개, 햄 슬라이스 2-3장 정도예요. 암 예방을 위해 가능하면 거의 먹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또한 회식 같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같이 드세요. 비타민C가 위 안에서 니트로사민 생성을 억제해줄 수 있습니다. 비흡연 여성 폐암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국 여성 폐암 환자의 약 90%가 비흡연자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폐암에 걸릴까요? 의학계가 주목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요리 매연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두르고 음식을 볶거나 튀길 때 기름이 2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초미세먼지, PHA, 알데하이류,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유해물질이 공기 중으로 뿜어나와요. 국제암연구소는 고온 튀김 요리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EA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어요. 충격적인 수치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리 중 주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상시 실내 농도의 최대 20에서 30%까지 치솟아요. 후드도 안 켜고 창문을 닫은 채로 그 매연을 그대로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냥 음식 냄새가 아닌 발암물질 농축액이에요. 조리 시작 5분 전 후드를 가동하고 조리가 끝난 후에도 20분간 더 돌리세요. 후드만으로는 부족하니 반드시 창문을 열어 맛 통풍을 만들어주세요. 과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특히 튀김, 구이 요리를 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도 추천해요. 또한 볶거나 튀기는 음식보다는 찌거나 삶는 조리 방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고기를 직화로 굽거나 훈연할 때 생성되는 대표적인 물질 벤조피렌이에요. 이건 1군 발암물질이죠. 어떻게 생기는지 보여드릴게요. 고기를 직화에 구우면 지방이 불에 떨어져 타면서 연기가 올라오죠. 이 연기 속에 벤조피렌이 잔뜩 있어요. 그 연기가 다시 고기 표면에 달라붙어요. 단백질이 고온에서 분해되면서 HCA라는 또 다른 발암물질이 생성돼요. 훈제 과정에서는 나무를 태운 연기 속에 타르, 페놀,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이 고기에 코팅돼요.
즉 직화구이는 발암물질 3종 세트가 한 번에 생성되는 거예요. 연기가 직접 닿는 조리법보다는 프라이팬, 오븐, 에어프라이어처럼 불꽃 접촉을 줄이는 조리법이 벤조피렌 같은 PAH 노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조리법이든 태우면 HCA 같은 유해 물질이 늘 수 있습니다. 암 예방을 위해서라면 거의 먹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개인적으로 실천 기준을 잡는다면 월 1회 정도로 자주 먹는 습관을 줄이기 위해 현실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견과류, 몸에 좋은 음식이죠.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미네랄, 의사들도 영양사들도 하루 한 줌씩 드세요 라고 권하는 영상들이 많죠. 그런데 이 견과류, 보관을 잘못하면 1군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견과류가 산패되거나 습기를 머금으면 아스페르길루스라는 곰팡이가 자라요.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바로 아플라톡신이에요. 아플라톡신은 1군 발암물질, 그것도 그냥 1군 발암물질이 아니라 알려진 발암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축에 드는 물질이에요. 바로 간을 공격해서 간암을 유발하고 특히 B형 간염 보유자에게는 훨씬 위험이 커집니다. FDA가 정한 사람이 먹는 곡물에 아플라톡신을 허용한 단계는 20ppb, 한국 식약처 기준은 10ppb예요. 이 정도로 극미량만 허용한다는 건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명절 선물로 받은 견과류 세트를 상온에 몇 달째 방치, 사무실 책상 위, 거실 테이블에 두고 매일 한두 알씩 집어먹기, 대용량으로 사놓고 한참 동안 먹기, 눅눅한 느낌, 곰팡이 쩐내가 나도 그냥 먹기, 이거 절대 안 됩니다. 대용량 한 봉지보다 소포장 제품을 상온이 아니라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산패와 곰팡이 증식을 늦춰줍니다. 쩐 냄새, 곰팡이 냄새, 평소와 다른 쓴맛, 변색이 보이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전부 버리세요. 구입 시 가능하면 제조입자가 가까운 제품, 그리고 질소 충전 포장 제품을 선택하세요. 빵에 곰팡이 폈네? 이 부분만 떼고 먹으면 되지. 귤에 곰팡이? 안 핀 쪽만 먹으면 괜찮을 거야. 잼 위에 살짝 곰팡이가 났는데 그 윗부분만 걷어내고 먹어야지. 혹시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아까우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곰팡이는 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음식 속 깊숙이 뻗어 있어요. 맨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죠. 우리가 곰팡이라고 부르며 떼어내는 그 솜털 같은 부분은 사실 곰팡이가 포자를 퍼뜨리려고 위로 올린 일부분일 뿐이에요. 특히 이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소가 바로 아이오톡신. 그중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아플라톡신, 오크라톡신 같은 것들이에요. 아플라톡신은 간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강하고 오크라톡신은 신장 독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부 곰팡이 독소는 면역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죠. 곰팡이가 있다면 무조건 폐기. 곰팡이가 핀 음식과 함께 같은 봉지, 같은 보관통에 음식을 같이 보관했다면 그 음식들도 같이 폐기해주세요. 빵, 떡은 냉동 보관, 과일은 세척 후 습기가 차지 않게 물기를 제거한 후 냉장 보관을 합니다. 잼과 소스는 반드시 깨끗한 숟가락으로 떠 드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6가지 습관 어떠셨어요? 중요한 건 몰라서 매일 하는 것과 정확히 알고 주의하는 것, 이 차이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